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국어 방동진 선생님입니다. 자, 고전시가 때문에 고민이 많은 학생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선생님 고전시가 왜 틀렸어? 라고 하면 해석이 안 돼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학생들이 내신 중심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해석을 완벽히 해야지만 맞힐 수 있는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수능이라는 것은, 이 모의고사라는 것은 내신과 다르게 완벽한 해석을 못하더라도 답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잘 모른다는 거. 자, 두 번째, 그러니까 내신 중심의 공부가 첫 번째라면요, 두 번째는 이거는 좀 가르치는 사람들의 문제점인데요, 가르치는 사람들도 내신 중심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고전시간에 못하겠어요, 해석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하지 마. 자, 중요한 것은 해석을 하지 않으더라도 문맥적 의미로 글을 읽는 능력, 결국은 고전시간을 읽는 능력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바로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들입니다. 저는 고전을 고전하지 않는 법이라는 강의에서, 문학 종결자라는 강의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자어를 완벽하게 모르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다. 물론 홍진이 속세다, 강호가 자연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금만 공부해 놓는다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제가 오늘 갖고 온 문제는 바로 이번 연도 6월 모평 고3 모의고사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바로 뭐냐면 바로 25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도연명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자, 보시면 판교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인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도연명과 판교는 인물이다. 그런데 화자와 글쓴이가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도연명이 누구지? 자, 재밌는 것은 여기 나에 보면 도연명이 여기 이렇게 딱 나와요. 일수에 나옵니다. 제목이 뭐냐면 여기가 윤리우곡이고요. 얘가 바로 EBS 수능특강에 나왔던 작품이에요. 그런데 EBS 수능특강에는 도연명의 이렇게 어휘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원에는 어휘풀이가 없어요. 자, 그럼 평가원 출제자들은요, 이 어휘풀이 왜 안 줬을까요? 자, 어휘풀이를 모르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선거라는 거야. 근데 학생들은 도연명이 누군지 몰라서 못 풀었어요 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자, 잘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1번 선지가 정답이었는데 학생들이 그 부분을 못했다는 것은 이 도연명이라는 말 자체를 한자어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거야. 도연명이 누군지 알아야지만. 그래요, 도연명은 중국의 되게 유명한 시인이고요, 자연과 벗삼아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 이걸 몰랐다고 쳐보자고. 그럼 안 풀리나? 보세요. 도연명이 죽은 후에 또 연명이 나다니. 자, 해석이 잘 안 되지만 도연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러 모르겠다고요? 죽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해 가시죠? 자, 또 연명이 나다니 라고 되어 있어요. 밤마을 옛 이름이 뭐 마을의 이름인가 봐. 때마침 같으시고. 해석이 잘 안 돼. 자, 가볼게. 돌아와 수졸 전원이야. 자, 수졸 전원 밑에 어휘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전원에서 분수를 지키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잠깐, 수졸 전원이야 그와 내가 다르랴 라고 나왔어. 그럼 요 한 세 줄이 하나의 곡이 된 거죠. 한 수가 된 거야. 그럼 여기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 다시 가볼게. 도연명은 죽었어. 또 연명이 났다. 자, 밤마을 예들님이 때마침 같으시고. 해석됩니다. 돌아와 수졸전원이야 자연에서 분수에 맞게 즐기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이야. 그와 내가 다르랴 됐어. 그럼 서리법이니까 그와 내가 뭐다? 같다 이렇게 해석되죠. 됐나요? 자, 그럼 그는 누굽니까? 연결시켜. 그렇죠, 도연명이 되겠죠. 도연명밖에 없어. 그렇죠, 인물은. 그럼 내가 다르냐? 그럼 나는 뭐야? 화자가 되겠죠. 그러면 도연명과 화자는 모두 다 뭐야? 같다. 어떤 면에서 같다? 수졸 전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같다. 분수에 맞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맞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뭐야? 여기 보니까 분수에 맞게 소박하게 살아간다는 걸 좋게 보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도연명은
벌써 죽었네. 그렇지. 그 전에 수졸 전원을 했던 사람일 것이고 나는 도연명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죽은 도연명과 똑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맥적으로 해석해서 이 도연명이 그구나라는 걸 잡고 둘 다 보다 수졸 전원을 했다라는 거를 잡았다면 화자가 도연명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도연명의 한자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된다 이거야. 이거를 명심하시라고 알았지. 그러면 충분히 해석이 됩니다. 자, 8곡 가볼게요. 삼공이 귀하다 한들 이 강산과 바꿀 소냐. 자, 문맥상 보면 이 강산 자연이죠. 삼공은 뭘까?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이. 그럼 삼공은 뭘까? 삼정승이야. 그럼 속세적 가치죠. 속세가 삼정승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꾸겠느냐?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럼 뭐가 더 좋다? 강산이 더 좋다.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대를 흩던질 때 이 몸이 청흥, 흥은 무조건 좋은 거야. 가지고 마우노후인들 부러하랴. 마노 밑에 뭐 있어?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세도가야. 부자죠. 그럼 부자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되죠. 됐죠? 이 정도만 잡을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그러면 답을 한번 볼게요. 자, 25번 문제는 답은 몇 번이야? 1번 문제가 된다 이거죠. 판교는 요건 되게 쉽게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 판교란 말이 여기 나오고요. 판교 보면 자, 50단문 판교는 마음에 맞지 않는 관직을 버리고 관직 세모죠. 거리낌 없는 자유로운 심경에서 여생을 보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대화가 나옵니다. 누구의 말이 나오죠. 청수한 한 폭의 대를 그리어 추풍 강상에 낙대나 만들까 보다. 궁핍을 면한 양으로 본이 아닌 생활을 계속하니 보다. 그렇죠. 속세를 버리고 표현이 강상의 어객. 자, 강상, 강이겠죠 뭐. 어객은 어부 같은 거야. 운치 있는 생활 이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자유를 사랑하는 청호한 마음이냐 이거야. 나 이제 뭐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낚싯대를 들고 낚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화자는 당연히, 글쓴이는 당연히 누구를 추구한다? 판교를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답률이 몇 %다? 50%밖에 안 됐던 문제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문학을 공부할 때는 이 문학에 지문이 있다면 지문을 해석을 하려는 연습, 지문의 단어를 찾고 막 완벽하게 해석할 연습을 하지 마시고 지문과 선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연습을 잘 하신다면 고전 시간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고전 시간의 필수 어휘들, 속세 이런 단어들은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단어들은 강의만 한번 딱 듣더라도 충분히 해석이 되고요. 뭐 제가 여기 지금 문학 종결자라는 책을 갖고 있는데 이 책에서도 충분히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암기하고 완벽한 해석, 수능 특강에 고전 시간에 완벽하게 뜯어 먹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전체적인 내용거를 보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힘을 기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뭐다? 무조건 고전 시간을 다 잘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전 시간을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렇지. 문맥적으로 지문과 선지를 요 문맥, 문장을 의미를 통해서 정오를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기출 문제를 딱 갖고 와서 모르게 된다고 기출 갖고 와서 선지와 지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문맥적으로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이 연습을 꾸준히 하게 하시면 수능날 절대로 고전시가 아니 문학은요 여러분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우리가 문학을 못하는 이유, 고전시간을 못하는 이유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잘 나올 거고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고전소설을 못하는 이유, 우리가 현대시를 못하는 이유 이런 것들도 계속 시리즈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전시간을 못하는 이유 어떻게 한다? 문맥적 의미로 선지를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 못하는 이유가 잘하는 이유로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생님은 좋은 강의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